듀얼의 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듀얼의 수렴과 발산 되어 있네요.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 수열 AN의 극한이란 AN이 가까이 가는 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호로는 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a 되어 있습니다. 그죠? n이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an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또는 뭐 수렴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뭐가 다른가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되어 있습니다. 즐겨 쓰는 문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x를 쓴다. 리미트 x는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1이다 이런 말 쓰고, 수열의 극한은 n을 쓴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x를 쓴다는 거고, 수열의 극한은 n을 쓴다는 거죠. 그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 이런 얘기니까. 둘째,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있지만,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있다. 당연하죠. 수열은 뭐 a1, a2, a3 이렇게 지금 자연수만큼 커지는 거니까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간에 an이 있을 거고. 자, 보자. 함수의 극한 중 x가 무한대일 때 수열의 극한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겠죠. 당연히 얘도 뭐 무한대로 가니까. 단지 함수의 극한에서 x는 실수로 증가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 자연수로 증가한다는 것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수열일 때는 뭐 a 1.1항, 뭐 a 루트 2항 이런 거 없죠. 그죠? 1항, 2항, 3항 이런 것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거는 실수 범위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수를.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 수열 AN의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이 무한대일 때 an이 알파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의 c 상수일 때 수열 an은 c에 수렴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여기 상수식이죠. n이 무한대할 때 c로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수 수열 있죠. 상수 수열. 상수 수열이 뭐냐면 첫째 항이 2, 둘째 항도 2, 셋째 항도 2 이렇게 쭉 갖고 an도 2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그것도 2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2인 수열 이걸 상수 수열이라는데 무한대 가봐야 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열 AN 1,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n분의 1은 점점 5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지금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끝에 것만 보는 겁니다. 끝에 것만. 10분의 1 이런 거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 숫자는 계속 0에 0.001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된다 이거죠. 이때 0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 이것을 조금 다듬어서 수학의 언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가지 모두 같은 소리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수렴한다.
n이 무한대일 때 n분의 1은 0이다 이런 말씀. 수열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다. 수열 n분의 1은 0에 수렴한다.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n분의 1의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게 다 가까운 얘기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 y값이 0이니까 0에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겠죠. 0에. 이해가시겠죠? 무슨지. 그게 다 같은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수열의 발산.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이라고 한다. 수렴하지 않으면 반대말로 발산. 수열이 발산할 때 극한값은 없다. 이게 중요하죠. 발산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없다. 수열의 발산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경우, 수열 an에서 n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는 경우, 당연히 무한대 이렇게 가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 수열 n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얘기죠. 진동, 수열이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화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왔다 갔다.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왔다 갔다 하는 사인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진동한다. 근데 진동한다 갖고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발산입니다.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발산이라는 거죠. 발산. 왜? 수렴하지 않는 건 수렴하지 않는 건 다 발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간단한 세 수열을 이용하여 수열의 발산을 알아보자. 자, 얘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진동인데 이것도 발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열 A는 n값이 커지면서 하늘 높이 치솟는다. 맞고, 이런 경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며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양이 무한대죠. 요거는 n값이 땅속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 수열은 n값이 커지면 하늘 높이 치솟거나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렴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를 진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명은 그냥 이 세 개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발산입니다. 발산. 굳이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진동이라 하지만 그냥 발산입니다. 알겠죠?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발산의 특수한 경우로 수렴이 아닙니다. 수렴이란 특정 수에 가까워지는 거. 무한대는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렇죠? 계속 커지는, 어디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커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우주에 있는 뭐 10억, 빛이 10억, 그죠? 그 다음에 지수가 10억, 엄청나게 큰 수죠. 이거보다도 무한대가 더 큰 겁니다. 왜? 얘는 계속 진행할 거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과 그 극한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1번, 요 1은 고정이고 요 n분의 1이 얘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지겠다. 왜? 얘가 0에 수렴하니까, 그죠? 1 돼 있고, 여기 1 요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쭉, 요런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답은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번,
n 더하기 1은 그쵸 이렇게 쭉 그리면 그쵸 양이 무한대로 이런데 그거는 우리 모양이 그렇다니 이거 그냥 발산이라 얘기하면 됩니다. 값은 없다. 당연히 발산하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아니 2 넣고 1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요런 값을 가지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하고 그래서 폭이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또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런 값이 있죠. 가까워지니까. 요거는 요걸 그리면 이렇게 처음에는 폭이 작다가 폭이 지금 넓어지고 있죠. 그죠? 나팔처럼 이렇게 커진다 그래갖고 얘도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 이렇게 봅니다. 진동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발산이라 얘기해야 됩니다.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지 그냥 발산입니다. 수학적 용어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